도움이 안 되진 않아. 필요한 내용이기는 해. 근데 교육에서 빠진 이유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알고 있으면 확실하게 도움은 돼. 그러니까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들 안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들이 있지. 그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들의 일부 문제들은 그 지금 빠진 오늘 얘기할 요 내용을 이용해서 풀던 문제들을 바꾼 거야, 풀이법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었으면 그냥 공식 한 줄로 해결이 될 만한 내용들이었는데 없으니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풀이 과정을 좀 길게 돌아서 결국 답을 도출해내는 이런 형태들을 취하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알고 있으면 확실하게 도움은 되지만 실제로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상관은 없어.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연습하면 도움이 되겠지. 근데 사실 그 도움이 되는 게 일부 몇몇 문제들에 한해서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20문제가 나왔는데 그 일부 몇몇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면 그 한 문제를 위해 그 수많은 연습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 라는 딜레마에 다시 사로잡히게 되는 파트이기도 해. 근데 어쨌든 들어봐. 듣고서 그냥 풀이법 중에 하나로 내가 진짜로 막혀서 잘 모를 때 요렇게도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확장하는 용도로만 쓴다라면 그건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내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다양하게 늘려보겠다 정도로만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도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은 요거야. 몇 개나 되지 않아. 원과 비례라는 내용을 얘기를 할 거야. 자, 제목에서 보듯이 원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등장을 할 거고 비례가 등장을 하지. 우리가 일반적인 비례하면 딱 떠오르는 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정비례, 변비례도 떠오를 수 있고 비례식도 떠오를 수 있잖아. 우리는 그 중에서 특히나 비례식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 거야. 즉 원 안에서 비례 관계를 밝혀보겠다는 얘기거든. 몇 대 몇 이런 얘기들을. 그러면 필연적으로 뭘 가지고 올 수밖에 없냐면 앞에서 배웠었던 삼각형의 닮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원과 비례를 우리가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돼. 삼각형의 닮음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가자고. 자, 삼각형의 닮음 조건부터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었거든? 기억나죠? 근데 그 닮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부터 확인을 좀 하고 가자고. 닮음. 합동 기억나지? 합동이 뭐야? 포개했을 때 완전하게 포개지는 거. 그럼 닮음은 뭐냐면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합동이 되는 관계를 얘기해. 즉 다시 말하면 하나의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확대, 늘린다는 얘기지. 혹은 축소시켰을 때 닮음이 된다. 그럼 우리가 보통 늘리고 줄인다는 개념을 요새는 컴퓨터가 여러분들 잘 쓰니까 사진 편집도 많이 하니까 보다 보면은 사진 늘릴 때 옆으로 이렇게 늘려서 웃긴 사진 만들지.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늘려가지고 얼굴 이렇게 돼가지고 찐빵처럼 만들어 놓고 너 졸라 웃기게 생겼어 막 이런 거 하잖아. 혹은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밑으로만 쭉 늘려가지고 너 졸라 길쭉하게 생겼어 못생겼어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게 아니야. 어떻게 될 거냐? 비율 전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옆으로 아래로 늘리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늘리는 방법이지. 잡고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 대각선으로 늘려버리면 어떻게 돼? 눈동자가 요만하던 게 늘려버리면 이만하게 커져버리지. 대신에 눈동자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찢어지거나 길쭉하게 생긴 게 아니라 동그랗게 그냥 커지게 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늘리는 것 자체를 우리는 확대한다고 얘기를 해. 혹은 이만한 눈동자를 이렇게 조그맣게 축소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확인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각형이라는 도형 자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 변밖에 없어. 가게 크기를 늘린다? 그럼 삼각형이 아니게 돼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어떻게 따지게 되냐면 변의 길이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를 시켜요. 그러나 가게 크기는 어떻다?
그렇지. 같아야 돼. 즉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음이라고 써줘야지. 변동 없음이라고 하면 또 모르잖아 또. 요렇게.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닮음 조건을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변의 길이만 변한다 그랬잖아. 다시 말하면 세 개의 변의 길이에 대한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닮음 조건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변과 끼인 각의 두 변의, 이거 정확히 써줘야지. 두 변의 길이의 비율과 끼인 각의 크기가 일정할 때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합동 조건이랑 되게 많이 비슷하죠. 첫 번째 요거 무슨 합동 조건? SSS랑 많이 비슷하죠. 얘는 SAS랑.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3개 있을 거라 그랬잖아. 나머지 하나는 ASA랑 비슷하게 좀 느껴지지만 ASA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2개 이상의 각의 크기가 같을 때라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의 이름을 우리는 각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AA 닮음 조건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3가지 조건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확인됩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들의 80% 이상은 이 문제예요. 다. 그리고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졌다 하면은 요게 한 10% 이상. 그리고 문제가 진짜 겁나 어렵다? 얘가 나올 거야. 문제 난이도 순으로 접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본격적으로 배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과 비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비례를 알려면 삼각형에 대한 닮음에 대한 조건을 점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원과 비례라는 거에서는 삼각형의 닮음을 찾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원 안에서 어떠한 비례 관계를 가지냐 그걸 따져보겠다는 얘기야. 그걸 따지기 위해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조건들 중에 졸라 어려운 애를 이용하면 되겠어? 그럼 이해를 못할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하잖아. 우리 문헌중. 뭐? 뭐가? 오케이. 은행중도 포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조건인 AA 닮음 조건을 철저하게 이용하면서 들어가게 될 거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어려운 조건을 활용하지 않고 얘를 위주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거라는 거.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AA 닮음 조건 2개 이상의 각의 크기가 같을 때라고 얘기를 했지. 다시 말하면 크기가 같은 각을 찾아내서 그 2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 안에서 닮음비를 통한 비례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밝힐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원에 대한 성질 안에서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뭐가 있었지?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성질 하나 배웠잖아. 그걸 활용을 할 거야. 두 번째 뭐 있었지? 대각의 크기가 같았냐 이 새끼야? 대각이 뭐? 그럼 더한 거잖아. 같은 게 아니라 닮으면서 뭐 같으면 닮음이냐?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내용. 맞죠? 근데 이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가 같다는 건 우리가 본격적으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왜일까? 우리는 삼각형의 닮음을 밝힐 거라고 그랬지. 근데 외곽과 내대각에 대한 얘기는 사각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게 아니란 얘기네. 그럼 뭐 있을까? 마지막에 배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선생님이 처음 증명할 때 뭐 했어? 선 연장해갖고 삼각형 결국 만들어내서 확인했잖아. 그런 내용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확인돼요? 그래서 그 2가지, 즉 뭘 이용하게 될 거냐? 원주각에 대한 얘기랑 그 다음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 2가지 내용을 이용해서 뭘 밝힐 거야? 삼각형이
닮음을 확인할 거고 그 닮음 안에서 B를 이용한 비례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의 패턴으로 넘어가는 게 현재 교육과에서 빠진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교육과에서 왜 빠졌는지 대충 짐작이 돼야 돼. 비례관계를 배우는데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닮음비로 넘어가서 비례관계 밝혀보라고 그랬지. 그러면 난 요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닮음이라는 것만 알면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원과 비례라는 단어를 배우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은 없는 거야. 단지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켜 줄 수는 있겠지. 그리고 현 교육과에서 빠진 뒤에 있는, 한참 뒤에 있는 내용을 배우면 우리가 해석하기 힘들었던 도형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초, 단서 자체를 조금 더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기는 해. 오늘은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고.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첫 번째, 원과 현이라는 내용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그 원과 현 안에서의 비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자, 원이 있어. 현이 있어. 이렇게. 또 다른 현이 있어.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서로 교차되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 만나는 점을 P라고 이름을 붙여보자고. 확인되니?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두 개의 현 사이에 어떤 비례관계를 가지냐라고 우리는 확인을 한다면 원주각을 이용할 거라고 그랬잖아. 눈에 빤히 보이는, 이쪽에 보이는 호에서 그려지는 원주각이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지. 그 다음 이렇게도 하나가 그려지지. 그러면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가 어때? 같은 걸 알아. 그러면 우리가 원주각을 찾음으로써 보조선을 그려냈잖아. 그랬더니 삼각형과 삼각형이 만들어졌지.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을 잘 봤더니 각의 크기가 하나가 똑같네. 반대쪽에서 다시 한번 호의 길이를 통해 원주각을 찾았더니 어때? 같아졌지? 이렇게. 이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럼 이렇게 호의 길이를 통해 원주각의 크기를 찾았더니 같은 각들이 등장을 했지. 그럼 이 보조선을 통해 우리는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냈는데 그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들을 어느 정도 짐작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요? 그리고 이 짐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삼각형 PCA랑 누가 닮음이 되는 거야? 삼각형 PBD가 AA 닮음이 되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능하지. 각의 크기가 두 개 이상이 똑같은 거니까. 확인돼요? 그럼 대응하는 변들을 통해 비례관계를 만들어 보자고. 자, 여기서 선분 PA랑 대응하는 변이 누굽니까? P, D. 맞죠? 그 다음 앞에 있는 삼각형에서 선분 PC랑 대응하는 변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 이거 이렇게 쓰지 말자. 니네 헷갈리겠다. 옆으로 붙여줄게. 이거랑 같은 B를 가지는 게 선분 PC 대 선분 PB가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 확인돼요? 풀어버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은 거잖아. 그럼 우린 여기서 선분 PA 곱하기 선분 PB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선분 PC 곱하기 선분 PD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원 내부에 현 두 개가 서로 P라는 교점을 가지게 엇갈려서 교차되어 있다라면 그때 현의 일부, 반대쪽 현의 일부 두 개를 곱한 게 나머지 현의 일부, 다른 쪽 현의 일부를 곱한 거랑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만약에 여기 길이가 4고 여기 길이가 5야,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가 x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현의 길이를 원래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뭘 했어야 돼? 원의 중심을 잡아놓고 반지름이 관통하는 걸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반지름 찾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 현의 길이를 짐작하는 방법밖에 없었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방법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지. 어떻게 하면 돼? 4 곱하기 5가 3 곱하기 x라는. 이걸 통해 현의 길이의 일부분을 찾아낸다면 현 전체의 길이 역시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걸 찾게 되면 현의 길이를 찾게 되면 현의 길이가 같을 때 원주각의 크기가 어떻지? 같지. 호의 길이가 어떻지? 같지. 중심각의 크기가 어떻지? 같지.
그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야. 여러 원들을 비교할 수 있는 형태들, 여러 각의 크기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이 공식이 원과 현 안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비례관계야. 이해돼요? 그럼 이 그림이 조금 더 응용되면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어. 여기다 해볼까? 원을 만들었어. 지름이 지나갈 거야. A, B로. 확인되니? 지나갈 거야. C, D로. 여기가 P야. 지랄마. 그 다음 이 원의 지름의 길이가 얼마나 할까? 그래? 지름의 길이가 10이야. 여기 길이가 얼마나 할까? 5. 여기는 23 나와요. 이렇게 할 거야. 이때 이 길이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지름이 나오기는 했잖아. 근데 지름도 하나의 뭐야? 현이잖아. 그러면 나 요 길이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지름의 길이가 10인 거 알잖아. 여기 뭐야? 10-x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공식으로 바로 풀어버려도 되지 않겠어?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로. 맞아요? 그러면 x에다가 10-x를 곱한 게 뭐가 된다? 15. 쫙 풀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5가 0 되는 거지? 이걸 통해 x를 찾는 거죠. 지금은 근해 공식 써야 되겠지? 그러면 5 풀마 루트 10이 되나? 근해 공식 쓰라고 근해 공식을 뭐 하고 있냐고. 암산이 안 되냐고. 언제 돼? 안 돼? 되지? 서현이 암산 되잖아. 그치? 안 믿으면 못하는 거잖아 이거 지금. 이거는 근데 뭐 나와? 야 B'의 제곱 B'I 뭐라냐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잖아. B'이 5잖아. 25에서 15 빼면 10이잖아. B' 아까 마이너스 5래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B'이니까 5잖아 그냥. A는 어차피 1일 거고. 끝났네. 큰일이야. 산수만을 이번 겨울에 했었어야 돼.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더 작은 변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라고 쓰면 돼? 5-10 루트 10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런 식의 변의 길이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던 게 첫 번째 원과 현, 원과 비례 내에서 원과 현에 대한 비례관계, 원에 대해서 현에서의 비례관계.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현이 나왔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뭘 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선이 필요한 거잖아. 원과 뭐? 설마 뭐? 알지도 못하면서 설마 하지 말고 말을 해. 접선. 원과 접선 사이의 비례관계. 그럼 원이 나올 거야. 접선이 나오겠지. 여기 점을 P, 여기 점을 T. 확인돼요? 이때 외부의 한 점 P에서 원을 관통하는 할선을 그릴 거야. 이렇게. 요때 이렇게 생긴 그림이 등장을 할 거거든? 원의 중심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안에서의 비례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생각을 해봐.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례관계를 찾으려면 닮은 비를 이용할 거라고 그랬잖아. 삼각형의 닮은 비.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나 AA 닮음을 이용해서 주로. 그러면 그 닮음을 이용하려면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크기가 같은 각이 어디가 나올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찾을 거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찾는 거야. 그럼 여기 접선 있지?
현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내가 그려도 되잖아. 이렇게 현으로.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각의 크기가 이 현을 포함하고 있는 원주각의 크기랑 어때요? 같아지게 되죠. 그럼 여기 각을 내가 A라고 하면 여기도 A야. 그럼 이 그림 안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AA 닮음이 되는 삼각형 두 개를 뽑아내야 돼. 누가 있을까? 삼각형. 일단 AA 나왔잖아. 각 하나는 나왔는데 하나를 더 알아야 되잖아. 어딨냐고. 이렇게 두 개. PTA 밑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세울 거야. 여기가 P, 여기가 A, 여기가 T. 그럼 여기 각이 A잖아. 맞죠? PBT 세울 거야. 아니, 있는 그대로 그리면 되겠다. 여기가 P고, 여기가 T고, 여기가 B잖아. 여기가 A잖아. 그리고 P라는 각이 어때?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를 공통인 각을 써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뭐가 되는 거야? 닮음, AA 닮음이 또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 그림 안에서 다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를 볼 거야. 자, 선분 PA랑 대응하는 변이 어디야? 선분 PT가 되는 거지. 틀렸어. 아니 이게 글씨가 안 그러면 얘가 이쪽에 가장 긴 변, 선분 PT 대 누가 되는 거야? PB가 되겠지. 아니? 자, 똑같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통해서 계산하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이번엔 내항의 곱부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PTA 제곱이 한번 PA 곱하기 한번 PB. 이걸 마찬가지로 그림에다 표시하면 접점까지의 길이의 제곱이 할선의 짧은 거와 긴 거를 곱한 거야. 확인됩니까? 이런 관계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길이가 만약에 3이야. 여기 길이가 얼마나 할까? 10이 할 건데? 10이야. 그때 외부의 한 점 P에서 T까지 가는, 접점까지 가는 이 거리 X를 찾으라고 시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바로 닮음의 삼각형 찾아서 문제 풀어도 되지. 근데 시간을 줄이려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나왔네? 그 현의 원주각과 똑같네? 그럼 이거 접선과 할선 사이에 비례관계를 성립할 수 있겠구나? 아, PT의 제곱이 짧은 거와 긴 거를 곱한 거구나. 그래서 바로 X의 제곱이 얼마가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X가 얼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시간 단축이 가능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도 풀어낼 수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확인돼? 네. 그랬을 때 이게 옛날에 니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 되게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 보여줄게. 여기 좀 지워볼까? 너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틀렸어. 어?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지? 아닌데요. 아까 거는 다르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어, 알겠어. 그것도 모르겠다는 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게 문제야, 너는. 알려주세요. 뭘? 뭐는지. 뭐가 문제인지 알려달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따라갈 텐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걱정을 누리는 겁니다. 아, 내가 그것까지 몰랐네. 자, 이렇게 된 거 보라고 시킨 거야.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얘가 접선인 걸 알고, 맞죠? 얘가 현인 걸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통해서 닮음을 찾아야 되고, 원과 접선 사이의 비례관계를 통해 공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식으로 써본다면 접선의 길이를 제곱한 게 어떻게 될 거냐? 짧은 거에다가 긴 거 곱하면 되지? 이렇게 곱한다? 이거 아니지. 이거 안 돼. 아닌 것 같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 왜? 안 나왔거든.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많이 실수를 해. 확인돼? 아니면 이렇게도 해.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아주
기가 막히게 바뀐다. 이렇게 그려준다? 그럼 어떻게 써? 대충 보면은 뭐야 그냥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 쉽단 말이야.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여기서 되게 많이 틀렸어. 그리고 또 다른 그림으로 나오면 이렇게도 나와. 뭐가 나오냐면 요거 안 준다? 요거도 안 준다? 그리고 이렇게 접선 하나 그렸지. 원의 중심까지만 딱 그림 그려줘. 이렇게만 딱 줘. 그리고 요 길이 찾으라고 시켜. 여기 길이를 5로 주고.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5의 제곱이 3 곱하기 R이라고도 많이 써. 아니면 이렇게 쓴다? 선생님 여기 중간에 잘렸으니까 이거 이어야 되잖아요. 이건 나 이해하는 거 아는데 3 곱하기 2R이에요. 실제로 이게 보기에 나와. 이 값이. 보기에 넣는 그러면 이제 고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외우기만 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거 어떻게 밝혔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공식이 유도가 되는 내용 자체가 공식을 외워서 암기해서 문제를 푸세요가 아니라 원 안에서 실제로 저 그림을 보잖아? 이거 보조선 우리가 딴 거다. 그린 거야. 이것도 보조선 그린 거지. 즉 내가 임의의 보조선들을 그려 넣음으로써 닮음이 되는 삼각형들을 유도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2학년 2학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닮음인 삼각형을 눈에 보이는데 안에서 찾는데 급급한 거야. 그것만 연습을 했던 거야. 근데 3학년 2학기로 넘어오면서 원래 도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데서 실제로 닮음이나 합동이 되는 관계들을 우리가 보조선을 통해 만들어내는 연습을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어려워.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때 거짓말이 아니라 수포자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3학년 2학기야. 일단 삼각비에서 한번 막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그렇게 어렵거든. 그리고 나서 어디서 막히냐면 여기서 막혀. 원에서. 원과 비례해서. 이건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웃긴 게 뭔지 아냐? 그 와중에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 중심 지나가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무슨 삼각형 되니?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고 여기를 4라고 줬어. 그러면 우린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되는 걸 알지? 3, 4, 5니까. 그러면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 직각을 못 찾아. 그럴 수 있다 쳐. 얘가 직각삼각형인 건 아니까 요 길이를 어떻게든 찾아서 얘랑 연결을 지어서 문제를 풀 거야. 피타고라스 연결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을 해. 틀린 풀일까? 맞은 풀? 이렇게 풀어도 될까 안 될까? 돼. 왜 직각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 안에서 피타고라스 연결을 성립하는 건 불변의 진리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구했을 때 답이랑 이걸로 풀었을 때 답이 달라. 다를 수밖에 없지. 왜냐면 우리가 보통 정답을 찾았을 때 정확하게 3, 4, 5 이렇게 정수단위로 똑똑 떨어지면 문제가 안 돼. 뭐 3분의 21, 3분의 25 이렇게 유리수로 나와도 문제가 안 돼. 루트 2야. 그럼 얘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아 몰라. 애초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니까 무리수잖아. 근사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겠지. 근데 피타고라스 행위를 쓰면은 루트가 나와. 접선에 대한 공식을 쓰면 루트가 안 나와. 이래버리면 두 개의 숫자가 실제로는 비슷한 값을 가지는 값이라고 하더라도 표기할 때 표기상은 다를 수밖에 없지. 여기서 정답의 오류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원의 문제가 아무리 검증을 해도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FM대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근데 변형풀이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계속. 정답이 계속 달라.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이렇게 풀면은 웃긴 게 뭔지 아냐? 이렇게 풀었을 때 답이 보기에 있어. 이렇게 풀었을 때 답이 보기에 있어. 정답이 얘야 근데. 객관식 문제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돼서 여기 단어는 어느 정도 출제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하고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중요한 단어는 맞아.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현재 교육과정상에서 1학년 2학기 때 또 배우거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름으로 배우는데
그 원의 방정식에서 원에 대한 성질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을 풀다 보면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도형,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도형에서 닮음이 되거나 합동이 되는 도형을 내가 보조선을 통해서 만들어내야지만 문제를 풀게끔 유도가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식의 접근이 가능해지려면 이걸 사전에 연습을 하고 갔어야 되는 거잖아. 없는 데서 그냥 생뚱맞게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없어져서 조금 아쉽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수학이 좀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의 얘기들이 돼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할 때 단순하게 그냥 공식, 짧은 거 곱하기 긴 거가 아니라 뭐야? 닮음이 되는 삼각형 안에서의 닮음비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닮음이 되는 삼각형의 형태를 일단 만들어만 놔도 사실은 문제 푸는데 틀리진 않겠지. 그거를 같이 유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 확인됩니까? 좋아.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원과 비례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 두 가지 얘기들, 지금 원과 접선과 원과 현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한 원위의, 즉 점이 한 원위에 있을 조건이 추어로 나와. 이걸 찾는 게 또 가능해진 거야. 자, 어떻게 볼 거냐면 내가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D가 있어. 그러면 이 A, B, C, D라는 원이 한 원위에 있는지 나보고 확인을 하래.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어? 원주각을 만들어서 비교를 하거나 사각형을 그려서 대각의 합이 180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대각선처럼 이렇게 이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길이를 3, 여기 길이를 4, 여기 길이를 5, 여기 길이를 얼마나 할까? 5분의 12. 야, 초딩이냐? 1, 2, 3, 4만 갖고 하게?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얘가 실제로 A, B, C, D라는 4개의 점이 한 원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우리는 뭐 할 거야? 원과 비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 실제로 얘네 A, B라는 선과 C, D라는 선이 현의 역할을 한다라면 테두리의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오, 잘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러면 실제로 확인을 해봐. 여기 곱하기 여기잖아. 얼마야? 12.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그러면 내 점이 한 원이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네 둘, 선분 A, B와 선분 CD가 현이라면 현으로 취급하면 PA 곱하기 선분 PB를 계산한 게 선분 PC에다가 선분 PD를 곱한 거랑 똑같으면 마찬가지로 ABCD가 한 원위에 있다라고 우리는 가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마찬가지. 내가 요렇게 여기다가 P, 여기다가 T, 여기다가 A, 여기다 B 이렇게 줬어. 확인돼요? 그리고 뭘 할 거냐? 삼각형을 하나 예쁘게 그려줘. 요렇게. 확인되니? 그리고 길이를 주는 거야. 여기 얼마나 할까? 1. 6. 여기 얼마나 할까? 1. 자,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너네한테. 요렇게. 어떻게 숫자를 얼마나 할까 하면은 5를 벗어나질 못하냐? 은행주? 문원주? 저 일 안 했는데요. 확인됩니까? 예. 요렇게. 요렇게 줘놓고 P, A, B, T 4개의 점이 보이지? 이것들 중에 한 원위에 있는 점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다시 닮음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아무런 조건이 나온 게 없지? 이때 여기다가 요 조건 하나를 문제에서 싹 표시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 순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닮음이 되는 삼각형을 찾을 수가 있지. 그러면 그 닮음이 되는 삼각형을 찾아서 본다라면 빠르게 얘랑 전체가 닮음이지? 그러면 이 닮음만 가지고서 한 원위에 있다? 라고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지. 뭘 이용해야 돼? 이 그림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PT라는 선 자체가 뭐라고 보는 거야? 하나의 접선이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 보이는 AT라는 선 자체가 현이라는 녀석의 역할을 한다면 여기 표시된 X라는 각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하나의 현으로서 이렇게 호의 길을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B가 원주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라면 그러면 이렇게 원주각으로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게 맞는 말이 된다라면 A와 T와 B라는 요 세 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원위에 존재를 하겠지. 그럼 실제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분 PT라는 녀석의 제곱의 값이 선분 PA에다가 곱하기 선분 PB를 한 거랑 똑같다라는 공식까지 만족을 해줘야 되겠지. 닮은 B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6의 제곱 4 곱하기 9 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A와 T와 B가 한 원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 봤던 거 보면은 원주각대도 마찬가지였고 원과 사각형도 마찬가지였고 점 4개를 가지고 계속 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줄 때 4점이 한 원위에 있을 조건이 아니라 점들이 한 원위에 있을 조건으로 계속 적어줬을 거야. 그 이유가 이거야. 4개가 아니라 3개가 되는 애들이 한 원위에 있을 수도 있어. 반드시 꼭 4개가 한 원위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4점이 한 원위에 있게 만들고 싶어. 원을 니네가 그릴 거야. 가능하겠냐? 4개가 진하게 그릴 수 있겠어? 애매하지. 뭔가 이상하잖아. 요게 다 이어지는 선들이니까. 얘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모를까. 그지? 그래서 이런 식의 한 원위에 있을 조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조건들로 계속 이어지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한 원위에 있을 조건까지 확인을 했죠. 원과 접선까지 확인을 했지. 근데 우리가 접선을 그리다 보니까 새로운 선이 등장했거든. 할선이라고 부르는 애. 그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뭐라고? 뭘까? 오, 역시 부회장. 주워 먹을 타이밍을 알아. 뭔가 할선. 자, 그러면 원이 하나가 있을 거야. 이쪽에다 그려줄까? 이쪽에다 그려주자. 외부에 한 점이 있어. P가. 할선을 그려. AB. 야, 근데 이렇게 선이 딱 하나만 있잖아? 삼각형 못 만들겠지? 하나를 더 그려. 두 할선이 지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선 어떠한 비례관계가 성립이 될까? 그걸 보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뭘 만들어야 돼, 우리 또? 삼각형을 그려야 되지. 어떻게 그릴 거냐?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 거야. 어차피 우리는 닮음이 되는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니까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원주각의 성질을 최대한 이용해 보자고. 그러면 2호에서 그려지는 원주각이 이렇게 그려지지. 여기 각이랑 이렇게. 확인돼요? 또 반대쪽 호에서 BD에서 그려지는 원주각이 보조선을 따라가면 여기랑 여기가 되겠지. 이렇게 그려진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삼각형이 하나, 둘, 크게 셋, 크게 넷이 보이는 거잖아. 여기서 닮음이 되는 애를 찾을 수 있어. P, AD, 삼각형 P, C, B 그려보자. PAD를 먼저. 그러면 이 모양으로 그릴까? 여기가 P, 여기가 A, 여기가 D. 그리고 여기가 동글. 맞죠? 그리고 이 외곽이 X. 확인되지? 자, 같은 방법 PCB. 외곽도 그릴 거니까 PCB. 그러면 B가 동글, 외곽이 X. 그러면 요각이랑 요각의 크기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같아지니까 닮음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우리는 닮음비를 만들 수 있겠지. 어떻게? 선분 PA 대 선분 PC가 선분 PD 대 선분 PB. 선생님 여기 AD도 있는데 BC도 있는데 왜 굳이 PA, PB랑 PD로 갔을까? AB는 현이지?
여기 뭐야? AD잖아. 내가 임의로 만들어낸 보조선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존재하는 선은 하얀색 선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웬만하면 배제를 시켰던 거야. 그래서 이런 비례관계를 만들어낸 거지. 확인되죠? 그럼 자, 다시 내항의곱과 외항의곱으로 풀어. 그러면 선분 PA에다가 곱하기 선분 PB를 계산한 게 뭐랑 똑같아요? PC에다가 곱하기 선분 PD랑 똑같겠죠? 그림에다 표시하잖아? 할선에서 짧은 거에다가 긴 거 곱하면 반대쪽으로 짧은 거랑 긴 거 곱한 거야. 확인되니? 마찬가지로 뭐야? 닮음을 통해서 발견이 된 거지. 그러면 이 원과 할선 사이의 관계를 알았으면 한원이 있을 조건도 만들어지지 않겠냐? P 여기가 A B 그 다음에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요렇게 선이 하나가 그려져 있어. 그리고 요렇게도 그려줬어. 이렇게 그려줘 버리면 여기 뭐야?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지. 각의 크기만 주어지면 ABCD 한원이 있는 거 우리 알 텐데. 주겠냐? 안 주겠지? 여기 얼마나 할까? 5, 4.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가 3하고 10, 2 이렇게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마찬가지로 외부의 한 점에서 등장을 했으니까 A, B, C, D가 한원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라면 PD라는 선과 PC라는 선이 여기 B PB와 PD가 할선의 역할을 하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상의 원이 이쪽에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할선의 역할로 PA 곱하기 PB 얼마죠? 45. 각 PC 곱하기 PD 45. 이렇게 돼버리면 A, B, C, D가 다시 뭐야? 한원위에 존재하겠구나. 요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4점 A, B, C, D가 한원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가상의 원을 만든 거야. 그리고 얘를 외부의 한 점. 그래서 그려져 있는 선이 할선의 역할을 하게끔 모양 자체를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거지. 이런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단원이었어.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선들의 사이의 비례의 관계 3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한원위의 술조건 3가지가 추가가 됐잖아. 이제 이걸 가지고 끝판왕으로 만들어야지. 끝판왕도 있어. 이제 4번째. 사실은 몇 개 더 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랜만이라 기억이 안 나. 나중에 이거 풀 버전으로 영상 하나 따로 올려줄게.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시험 대비용으로 한번 정리해놨던 게 있거든. 그때는 날씬한 나를 볼 수 있어. 그럼 진짜 뻥이겠냐? 자, ABC라는 삼각형을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 시작을 해. 각을 2등분해서 이런 그림을 줄 거야. 확인되니? 이 안에선 어떠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지. 자, 일단 딱 보는 순간 왠지 ABC가 2등변 삼각형처럼 보이는 마술이야. 아니야. 그냥 각만 2등분을 한 선이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마치 AD가 원의 중심을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자, 어떤 관계가 나올까? 이렇게 돼버리면. 응? BD랑 DC의 길이가. 그렇지. 원주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호의 길이도 어때? 같아. 2호랑 2호가 같아. 근데 우리는 삼각형의 닮음을 확인할 거잖아. 비례관계를 확인하려면. 호의 길이는 곡선이기 때문에 같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조건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는 없어. 다시 말하면 이 조건을 통해서 뭔가 다른 걸 유도해내야 돼.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 알아야 된다고. 쳐다봐. 모르겠어? 각.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이등변 삼각형 아니라고 했잖아.
좀. 이거 비슷해 보여요. 자, 이쪽 코에서 그려지는 원주각이 여기지. 얘는 이미 같은 거잖아.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어서 닮음을 비교하려면 크기가 같은 각은 이미 나왔으니까 된 거야. 크기가 같은 각 하나를 더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쪽에 있는 호로 간 거야. 이렇게 원주각을 그리겠지. 요 각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냐? 여기랑 같네. 확인되죠? 그러면 이 순간 우리는 닮음이 되는 삼각형을 만들었어. A, B, D랑 삼각형 A, P, C가 닮음이야. 맞아요, 아니에요? 삼각형 모양 대충 우리가 또 그려보면 직각삼각형 아니다. 다행히 많아요. 그냥 대충 그린 거다. 동그라미 X잖아. 그리고 다시 A, P, C가 되면은 동그라미 X잖아. 닮음되는 거 맞잖아. A 닮음으로. 맞아요? 이렇게. 즉 보조선을 통해 닮음이 되는 삼각형을 우리는 강제로 끌어낸 거잖아. 확인되니?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 AB 보자고. 선분 AB 돼. 누굽니까? 선분 A, P가 되겠죠. 이거는 선분 AB 돼. 누굽니까? A, C가 되겠지? 야, 그림까지 다 그려주고서 얘랑 얘, 이거랑 이거의 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대답을 못하냐? 하기 싫은 거지? 이거.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비례식 풀 거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만들겠죠? 외항의 곱부터 선분 AB 곱하기 선분 AC가 뭐가 돼요? 선분 AP 곱하기 선분 AT. 맞습니까? 그림으로 다시 보잖아? 원래 있던 삼각형 ABC였지. 한 변, 다른 변. 곱하면 가운데를 관통하는 짧은 거와 긴 거 곱한 거다. 맞아요? 응, 이러한 비례관계가 또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지금까지 봤었던 문제를 보면은 삼각형, 원 안에 삼각형이 내접해 있는 경우도 많이 봤잖아. 근데 보통의 대부분의 문제는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문제를 줬어.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 유도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나온 거잖아.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키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자, 이제 여기서 이 문제들이 어떤 식의 형태를 취하게 될 거냐면, 자, 내가 만약에 여기 길이를 4, 여기 길이를 5라고 했어. 그리고 이 길이를 얼마라고 줄까? 20. 야, 삼각형이 되겠냐? 8. 8이라고 줬어. 확인돼요? 잘 봐, 지금부터. A, P 보이지? 이거 찾을 거야. 어떻게 될까? 뭔가 개어렵지? 일단 각이 이등분됐잖아. 내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내각이 이등분되면 4대 5가 4대 5잖아. 내각의 이등분성 공식. 그래서 일단 이 길이부터 찾는 거야. 확인돼요? 얼마야? 4대 5, 8로 나누는 거잖아. 8 하면 너무 좀 빡센데? 아니, 6으로 할래. 어차피 분수가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어. 야, 삼각형에서 4, 5, 9면 이게 말이 되냐? 안 되지, 그건. 삼각형이 안 되잖아, 푹신아. 그렇네. 그러니까 6 곱하기 9분의 4를 해. 얼마야? 너무 어려워. 3분의 8. 이 길이가 3분의 8. 그러면 여기는 3분의 10. 그래, 이렇게 일단 찾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을 더 돌리는 거거든? 얘랑 이거 뭐야? 현이잖아. 그러면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찾는 거야. 그럼 나 여기 A에서부터 D까지 길이 있지. A에서부터 D까지 길이를 주면은 안 되잖아. 그러면은 X를 바로 구할 거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가 전체 길이 곱하기 이거니까. 그럼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용해 보자고.
그러면 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뭐 다음 걸 찾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일단 잠깐 보류.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줄 거냐면, 잘 봐야 돼. 네. 진짜 잘 봐야 돼. 네. 얘랑 네. 이 각의 크기가 같대. 오. 저희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요. 아. 지금 그림은 좀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냥 문제 풀이하는 방법들을 보여주려고 좀 하는 거야. 자, 일단 같다라는 조건을 추가했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걸 하나의 접선으로 취급하면서 얘가 하나의 현이 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거겠지. 2호에서 그려지는 원주각이 여기야. 다시 말하면 PBD가 한 원위에 있어. 와. 이렇게. 그러면 이거의 제곱이 이거 곱하기 전체야. 와. 확인돼요? 네. 이런 식으로까지 그 문제가 응용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곱하기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하잖아? 그러면 x랑 y를 곱한 게 얘 곱하기 얘지. 9분의 80이거든? 근데 4의 제곱이 16이 x에다가 x 플러스 y 한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x를 제곱한 게 xy가 되는 거지? x를 제곱한 거에다 더하기 xy가 16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9분의 16이 80이잖아. 9분의 80. 오. 그러면 여기 9분의 144? 그래서 빼기 9분의 80을 하면 이게 뭐야? x의 제곱 되잖아. 그럼 x가 9분의 64, 3분의 8. 이런 식으로. 지금은 수치가 좀 말이 안 되기는 해. 선생님이 지금 문제 중간에 막 병행을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까지 유도를 해서 우리가 공식이 아니더라도 뭘 할 수 있어? 앞에서 배웠던 것들 다 이용해서 새롭게 추가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이게 옛날 시험 문제였어.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시험 문제 원래 이랬다고. 그러니까 야 생각을 해봐. 이걸 하나의 접선으로 취급하고 얘를 하나의 현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니네가 원 그릴 생각을 하겠냐? 아무리 공부를 하고 배워도 여기서 스포가 나오는 거라고. 나왔던 거라고 옛날에. 근데 실제로 요런 비슷한 문제를 이번 모의고사에 내가 봤어.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니네한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중 모의고사요? 고1 모의고사에서. 고1 모의고사가 고1 3월이 중학교 1, 2, 3학년 거 다 총집합이야. 아.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걸 한 번쯤은 니네가 접해봐야 이거를 원을 그려서 정리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지. 그래서 일부러 지금 수업한다고 끌고 나온 거야. 어쨌든 이런 식의 형태로까지도 변형하는 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던 문제들이 나오려면 일단 원 그리는 건 나중에 차치해. 일단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 보조선을 따서 공식을 유도해냈다. 이런 거, 이렇게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5번째, 마지막이야. 또 있어요? 응, 아까 추정이 됐던 거 같아요. 기억 안 나는 것까지 포함. 원이야. 원. 이번엔 네. 안민엽이 아까 아쉬워했으니까 네. 이등변 삼각형을 줄게. 오. 확실히 이번에 이등변이 나은. 네. 그러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크게 같지? 네. 오케이. 네. 자, 이 상태에서 최대한 그지같이 그려줘야지. 안 헷갈리지. 아.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번에는 어떠한 비례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해 볼 거야. 그럼 우리 이거 할 때 어떻게 했어? 원주가 크기가 똑같은 거 계속 찾아냈었잖아. 닮음이 되는 삼각형을 만들어냈잖아. 자, 지금 그림에서 닮음이 될 만한 삼각형이 있나? ABC랑 BDA 이게 같아지려면 여기 보이는 요 현의 길이가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실제로 원주각도 같아야 되고 AC 뭐라고? BC랑 BC랑 APB. APB? 왜? 주게 되려면 여기 각이 크기가 X가 돼야 되잖아. 얘도 이등변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이 호의 길이가 얘랑 같은 보장은 없어. 얘랑 호의 길이가 같은 건 맞아.
이렇게 같은 건 맞아. 그럼 또 따라가 보자고. 이쪽 코에서 그려지는 원주각이 여기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도 있잖아. 그럼 여기가 x네. 이렇게 지금 그림이 하나가 그려져 있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그 다음 아무리 봐도 닮음이 될 만한 여지가 없어. 얘가 같으면 몰라. 이렇게 둘이 같으면 무조건 닮음이 나오겠지. 그런 얘기를 안 해줬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급 논리가 나오는 거야. 고급 논리. 자, 하나의 선하고 와우. 얘가 만들어낸 각이 예. x지. 네. 얘를 하나의 현으로 취급해버리잖아? 네.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거 아니야? 무서워. 원주각이네? 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말이 무슨 말이야? 접선이라고 취급해버리고 현이라고 취급을 해버리면 이쪽 코에서 그려지는 원주각 취급해버리면 되잖아. 이걸 돌려보고 이렇게? 내가 그림을 너무 어렵게 그려놨니? 저걸 비관심 좀 쳐줄 수 다시 말하면 그냥 결론을 봐. 그러면은 보일 거야. 이렇게 테두리에 원이 있다라고 내가 가정을 해버린다라면 얘가 접선의 역할을 하겠지. 현의 역할을 하겠지. 그 현에서 그려지는 호에서 만들어지는 원주각의 역할을 하겠지. 이렇게 돼버리겠네. 확인돼요? 그러면 그 순간 이 새롭게 그린 원의 입장에서는 A라는 점이 외부의 한 점이지. A, B가 뭐가 돼? 접선이 돼버리지. 얘가 뭐가 돼? 할선이 돼버려. 접선과 할선 사이의 관계가 나와버린 거야. 즉 닮음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닮음은 찾을 수 있어. 누구랑? 얘랑. 누구였어? 전체였잖아. 이게 닮음이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분 AB를 제곱한 게 선분 AP에다가 곱하기 선분 AB를 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AP에다가 AT. 즉 이 길이의 제곱이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로 가는 거니까. 아까 봤었던 거죠.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잘 봐. 여기서 약간의 또 고급 논리를 적용할 거야. AB를 제곱했잖아. 이 길이 제곱한 거지. 근데 저는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럼 방법을 바꿀 거거든요. 얘랑 얘를 곱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선분 AB 곱하기 선분 AC죠? 이게 뭐예요? 선분 AP 곱하기 선분 AD가 되죠? 그림에다 표시하잖아요. 이거에 곱하기 이거가 짧은 거 곱하기 긴 겁니다. 같은 논리가 나와들어죠. 공식을 유도해냈을 때 같은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전혀 다른 그림이지만. 닮음을 밝히는 과정도 달랐지. 근데 써놓고 났더니 이것만 제곱만 해석을 못하는 무지를 보여주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된 그림까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본적인 닮음을 찾는 걸 연습을 한 다음에 앞에 배웠던 공식을 통해 가상의 원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가 3학년 2학기 원래 원이었어. 여기까지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였단 말이야. 어쨌든 오늘 뭔가 신기한 거 많이 봤지? 오늘 목적은 딱 그거야. 신기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야.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너네 전전 교육과정까지 있었거든? 10년 전? 2009년이었나? 2009 개정 때 빠졌을 거야, 이게 아마. 2009 개정이었나? 맞나? 아이씨, 언제지? 기억이 안 나네? 2009가 아닌데? 내가 처음 책 만들기 시작했을 때였으니까. 몰라. 하여튼. 2015인가? 올해가 26년이지. 맞나 보다. 2015 개정에서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상의 원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이 원이 나왔고 삼각형이 나왔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야.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라 하면은 보조선을 그려서 삼각형 만드는 것 정도? 혹은 분할해서 삼각형을 쪼개는 것 정도? 다각형 자체를 그냥 쪼개거나 붙여넣거나 새롭게 다각형을 그려내거나 평행선을 그리거나 이 정도에서 멈췄더라면 원이라는 단원 안에서 원을 새롭게 그려 넣을 수도 있어. 새로운 성질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한,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무조건 A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가 아니야. 이렇게 바꿔 생각해도 돼. 실제로 이거 원을 안 그려도 문제는 풀 수 있어. 왜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 원을 안 그려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원래 원이 있어. 이등변 삼각형이 우리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안민엽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을 1로 따줄게 이번엔. 뭐 상관없잖아. 이렇게 해서 이 길이가 같다고 나와. 확인돼요? 그러면 이쪽 코에서 그려지는 원주각이 여기잖아. 그리고 여기도 있잖아. 그러면 난 이 각을 A라고 이름 붙이면 여기도 A고 여기도 A거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닮음이 되는 삼각형 찾아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마 찾을 거야. 얘랑 누구야? 얘잖아. 맞니? 그럼 이 관계를 한번 적어보자. 자, 일단은 삼각형 APC부터 볼 거야. 그러면 삼각형 APC를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되겠지? 여기가 A, 여기가 P, 여기가 C, 여기가 A라는 각으로. 맞죠? 그러면 큰 거 그릴 거거든? A 유지하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삼각형 ACD로. 그럼 둘이 어때? A라는 각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 닮음이야. 맞아, 아니에요? 그럼 대응하는 변의 길이 봐. 3분 AP 대 누구야? 3분 AC지. 이거 가. 자, 여기 3분 AC 대 3분 AB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항의 곱 3분 AC의 제곱은 3분 AP에다가 곱하기 3분 AB지. 여기서 내가 조금만 무식을 떨자고 일단 제곱을 해석할 줄 몰라. 그래서 AC 여기 있잖아. 길이가 똑같은 게 여기 있잖아. 그럼 3분 AB 곱하기 3분 AC 계산한 게 뭐랑 똑같다고? 3분 AP에다가 곱하기 3분 AD 한 거랑 똑같잖아. 그럼 그림에다 표시하면 이 길이 제곱, 이 길이랑 이 길이 곱한 게 가로지르는 짧은 거, 긴 거 곱한 거랑 똑같잖아. 원을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기왕이면 한 번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도형들을 우리가 새롭게 그려 넣거나 해석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 오늘 수업의 목적은 딱 거기에 있어.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 알겠습니까? 좋아. 그럼 오늘은 이렇게까지 해서 그냥 눈으로 한번 봐. 집에 가서 재미삼아서 한번 보고 요거까지는 정리 따로 안 해도 되니까 숙제하는 것만 우리 어차피 남았잖아 문제. 그것만 잘 풀어보세요. 확인돼요? 여기까지 합시다. 와.